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중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많이 힘들죠. 우리는 많이 힘들지만은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 애플, 아마존 역사상 최고가들을 찍고 있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오픈 AI에는 소라의 동영상 버전을 출시하면서 빠르게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서 힘을 내고 있고요. 홍콩 증시 급등하고 있고,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게 되니까 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힘을 내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보고 일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매니저, 그래도 가야죠, 일발은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마음적으로는 좀 보이콧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왜냐면 이게 소개해드리는 종목마다 이게 좀 오르기라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는 종목마다 뭐 아무리 시장 핑계를 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골라내는 게 좀 쉽지 않은 분위기고 어제 코스닥 지수가 5% 급락하는 와중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1조 2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역사적인 저점 수준의 레벨도 더 깨고 내려와 있는 위치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환멸에 가까운 투매를 좀 했다.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결국은 이제 뭐 미국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쪽으로 분명히 이제 나가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고 참 이제 뭐 주식시장에 이제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좀 되게 힘든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시장 급락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었던 건 이건 지금 뭐 다른 매크로 이슈 우리가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도 발표됐는데 어제 한마디도 얘기를 못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물가지표 발표될 거고 다음 주에 FMC 회의할 거고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지표에 대한 것들이 전혀 지금 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는 저는 어제 급락을 보고 딱 하나의 이제 패턴, 탄핵 가결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다. 탄핵이 부결되면 굉장히 큰 악재다. 이 패턴이 거의 이제 저는 시장에 좀 정립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탄핵안이 뭐 부결도 아니고 사실 포결 자체도 이제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큰 폭으로 증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매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려면 뭐 매크로 이슈라든지 뭐 수급적인 거라든지 다 필요 없고 근데 탄핵안이 가결이 돼야 그나마 이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저는 뭐 확신을 어저께 시장을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공식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결국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금 뭐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제약 바이오든 어떤 업종에서도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이제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이제 해결 기미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반등 여부가 결정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좀 돼버렸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 받아들이고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 자체도 언젠가는 살아나게 될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미리 조금 설정해 놓기 위해서 뭐 시장이 이제 급락하고 어저께도 지금 뭐 2,200개가 넘는 종목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 탄력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일단 오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뭐 종목을 하나 좀 골라오긴 했는데 일발 가보죠. 아까 뭐 오늘 이슈에 대한 거 짚어드렸던 거하고 또 맥락은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소라 AI 뭐 이런 거하고 맥락은 좀 닿아 있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카페24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방금 우리 앵커님이 브리핑해 주실 때 2025년은 AI에 대한 인프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돈 벌지 못하면 소용없다라는 인식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또 AI 기본법 통과되고 정말 우리나라도 AI 산업 이게 발전을 위한 또 국가적인 어떤 그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집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참 이게 뭔가 이제 정책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 그리고 중국 정말 말도 없이 말도 못하게 정말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지금 다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카페24는 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상승 랠리에 가장 좀 동조화될 수 있는 또 소프트웨어 혹은 또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온라인 비즈니스 우리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 보통 몰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만들어야죠. 그 몰을 만드는 이제 기업으로 태생이 이제 만들어졌던 회사가 바로 이제 카페24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통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제 이커머스 몰은 더 이상 이제 수익이 안 돼요. 워낙 이제 싼 값에 만들 수도 있고 요즘에는 또 이커머스 몰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직접 뚝딱뚝딱 배워가지고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 끝에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실시간으로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하면 라이브 쇼핑, 라이브 커머스 요걸 이제 결합을 시키고 급기야는 이게 이제 유튜브 콘텐츠와 결합을 전용, 시켜서 유튜브 라이브 쇼핑 이제 플랫폼을 만든 기업이 바로 이제 카페24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AI와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실제로 돈도 이제 좀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카페2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초에 유튜브 전용 이제 라이브 쇼핑몰을 이미 런칭을 좀 했고요. 사실 이제 우리 틱톡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틱톡은 이미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게 8월, 9월에도 아마 카페24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을 텐데 그때도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유튜브 라이브 쇼핑은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인플루언서가 막 유튜브 본인의 이제 컨텐츠를 막 만들면서 우리가 간접 광고 같은 걸 하잖아요.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먹으면서 이거 여러분들 간접 광고니까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세요. 요렇게 하잖아요. 앞에 쫙 깔아놓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컨텐츠 밖에다가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그걸 타고 들어가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을 이제 끄고 그 쇼핑몰로 다시 이동을 해서 밑에 클릭해야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또 결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사실 직접적인 광고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틱톡 지금 라이브 쇼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플루언서가 막 자기 컨텐츠 이제 얘기를 하고 간접 광고 이제 상품을 얘기를 하는데 그 상품을 딱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인액 결제가 바로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홈쇼핑 방송을 이제 보다 보면은 저도 뭐 홈쇼핑 방송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앱 들어가서 막 주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때 바로 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뭘 가입을 하고 이러다 보면 짜증나서 안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쇼핑도 틱톡과 마찬가지로 인액 결제까지 이제 가는 거기에 이제 AI까지 이제 결합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아주 빠르게 발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지금 미국이 완전히 이제 잡아먹으려고 막 지금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틱톡은 지금 미국 쪽에서는 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용이라고 보면 유튜브야말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이제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라이브 커머스와 AI 쇼핑이 이제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야말로 이제 돈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가장 먼저 이제 정립시키는 이제 기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최근에는 메타 플랫폼스가 국내에서 이제 올해 최고의 협력사로 또 카페24를 선정을 했어요. 역시 이제 메타 플랫폼즈하고도 이 라이브 쇼핑과 관련된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에이전시 오브 더 이어에 이제 선정이 좀 되면서 카페24는 미국의 메타 플랫폼즈나 구글의 이제 유튜브니까 구글 알파벳과 가장 이제 협력 관계가 이제 돈독한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지난 2분기 때 최근 2년 내 최대 실적, 매출액이 758억에 영업이익 69억. 3분기 때도 굉장히 좋아요. 매출액은 오히려 2분기 실적을 또 뛰어넘어서 765억 원에 영업이익 67억 원 정도를 이제 기록할 정도로 돈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AI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 중에 뭐 가장 독보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어저께 거의 뭐 중소형주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베타 계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수가 5% 폭락을 하면 종목들은 그냥 평균적으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이제 베타 계수 꼽혀가지고 거의 7%에서 10% 정도 다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카페24는 뭐 한 5%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거니까 지수보다도 오히려 덜 빠졌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좀 견고한 흐름이고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더라도 그래도 이제 우상 패턴이 좀 만들어지면서 어제 조금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강하게 추세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2,000, 3,000원 요 구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눌림목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카페24를 한번 준비를 좀 해본 거고요. 1차 목표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막 너무 높은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잡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좀 트레이딩, 한 1, 2주 정도의 이제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목표가 한 38,000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 수준이거든요. 38,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보시고 손절가도 조금 타이트하게 29,000원. 요 자리 깨지면 그냥 추세가 망가진다라고 생각하고 29,00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가격으로 설정을 좀 해놓고 한번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 때도 한 2번 나눠서 사면 어때요? 네, 요즘에는 뭐 한 번 샀다가는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할 매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시장의 분위기를 아무래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상장된 종목이 3분의 1이 지금 뭐 50주 신저가 다 깨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단이 어디에서 잡을지 이제 좀 장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3번 정도는 좀 나눠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정해드린 가격권 안에서 적정한 밴드를 좀 설정하셔서 한 2~3번 정도 이제 나눠서 진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카페24로 향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인데 유튜브와 연계된 여기에 이제 AI까지 가세하게 되는 거고요. 특징적인 게 엠노가 뭐 실적 찍힌다 하는데 엠노와 카페24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적을 따박따박 돈도 벌고 있는 또 AI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붙이기 종목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 진짜 좀 상황 보면 앞에 영민 매니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개인이 1조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반대 매매를 당한 줄 알았는데 반대 매매 액수는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냥 실망을 이제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던져버린 이런 경우도 참 그런데요. 반대 매매가 아닌데 이렇게 보면 드문 경우예요. 특히 위치가 거의 역사적인 저점도 깨고 내려온 위치인데 여기서 던집니다. 투매를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많이 빠져 있었고 실망감? 또 이제 뭐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이미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상태에서 또 국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약간 좀 짜증 섞인 어떤 이제 패닉셀이 분명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매매 물량도 반대매매 나오기 전에 반대매매 회피성 물량도 같이 좀 이제 출회가 되면서 당할까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스탁론이나 신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보 비율이 가까워지면 문자가 하루에도 3개에서 4개 이상씩 옵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저께 진짜 우리가 심리적 지지 라인까지 다 이탈하면서 시장이 5% 가까이 급락하고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하다 보니 시장의 어떤 투매 그리고 이제 그 투매를 이루어지고 패닉셀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지금 이제 바닥이고 저점이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외국인도 이제 그 바닥 국면에서는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됐고 선물 시장에서는 원래 매도였었는데 장 막판에는 이제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외국인이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1,430원대에 위치인 상태에서도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거는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지나치게 지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 언급했던 것처럼 정치적 리스크 이 부분만 가결이냐 부결이냐 지금 매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표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불확실성만 해소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급반등에 나올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될 수 있다. 우리가 한해 종국을 이번만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제로 이제 표결이 끝나고 나서 가결된 이후부터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아졌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정치적 리스크와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미치는 요소는 일시적이고 기업 펀더멘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투매가 쏟아지면 투매에 동참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뭐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그리고 뉴욕 증시는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너무나 큰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제 개인들의 물량이 나왔지만 애석하게도 그 물량을 또 외국인이 저가 받아갔다라는 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증시의 어떤 바닥 구간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증시 하락의 막바지에 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대 매매 회피성 물량이다. 이제 거의 바닥. 왜냐하면은 보통 버티잖아요. 물을 탄다거나 이제 한 3시, 4시에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60만 원만, 뭐 120만 원만 이제 그게 담보 이렇게 메우려는 이제 그런 전화들이 이제 오는데 그냥 미리 팔았다라는 자체가 이게 오히려 좀 안타깝지만 또 바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터졌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담보 비율 140%를 요구하는데 코로나19 터졌을 때는 그걸 큰 폭으로 막 150, 160까지 높여잡기도 했어요. 각 집권사별로 좀 다르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금융위기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긴급 조치들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게 뭐 미국 증시는 매일 신고가 치고 그리고 지금 유럽도 안 좋다가 프랑스도 이제 마크롱 대통령 계속 대통령 하겠다 하니까 네.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네. 독일은 사상 최고가 랠리 네. 뭐 영국이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또 영국도 상승했고 뭐 이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오로지 이제 국지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리스크가 하나죠.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걸 당장 담보 비율을 올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회피성 이제 회피성 미리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그래도 뭐 한 1, 2% 정도 빠지고 말겠지 하다가 이게 오후에 쏟아져 버리니까 그 투매 물량들이 이제 한꺼번에 출회가 좀 될 수밖에 없고 외국인이 그렇죠. 나가고. 어제 막판에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10분, 20분 만에 거의 뭐 한 1,000억 원 이상을 이제 투매를 해버리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준호 매니저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이 패닉셀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원인이 됐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내 증시에 대한 뭐 환멸이 됐건 어떤 이유에서건 어쨌든 그 패닉셀의 이제 흐름에 좀 동참을 좀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저는 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어차피 지금 연기금이 방어죠. 국내 주가가 워낙 폭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아마 기금 운용 정책에 보면 국내 주식 비중 한 15%를 유지하는 게 이제 기금 운용 이제 본부의 이제 정책일 텐데 이게 주가가 너무 폭락을 해놓으니까 13%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미국은 너무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오히려 해외 주식의 비중이 너무 늘어나고 국내 주식 비중이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 이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 연초에 연기금이 최대 한 10조에서 20조 원 정도 기계적으로 좀 투입될 수도 있다. 요런 이제 기대, 그건 이제 시장의 하방을 만드는 거지. 절대 이제 이게 상승 추세를 만드는 수급이 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또 외국인들이 하방을 잡고 추세를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봐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건 이제 환율이잖아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엄령이 터졌을 때 1,440원에서 45원 여기가 이제 상단이었는데 어제 거기 수준이 거의 위협받을 정도로 장 후반에 환율이 튀어버렸거든요. 분명히 이제 투기적인 수급들이 가세를 하면서 저는 또 이런 얘기 보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4천억 달러가 이제 마지노 사실 뭐 마지노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지금 국내 주식에 자금을 대거 빼가지고 해외 주식을 거의 150조 원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미국 주식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결국 달러 자산이잖아요. 그 달러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1,000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어쨌든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이거는 4천억 달러 수준에서 조금 전에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기적인 수급들이 왜 어저께 오버슈팅을 이야기를 좀 했냐면 4천억 달러가 이제 간당간당 한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자체가 많지 않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막판에 그 투기적인 수급들이 좀 붙으면서 환율이 좀 오버슈팅이 좀 들어왔다. 결국에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의 이제 추세적인 이제 매수, 결국 환율이 좀 안정되고 외국인들의 추세적 매수가 좀 들어와야 우리 시장도 이제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다. 뭐 저는 결국 이것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얼마나 좀 해소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좀 조속히 해결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환율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4천억 달러 있고요. 우리 개인의 지금 미국 주식 예탁원의 보관액이 1,000억 달러가 넘고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이 3천억 달러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지금 수익률이 30% 가까이 된답니다. 이제 3분기 말이 24%니까 아마 트럼프 되고 훨씬 더 넘었겠죠. 그러니까 4천억 달러만큼의 4천억 달러가 또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팔아서 방어하라, 뭐 금모으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만 이게 있으면 환투기 세력도 함부로 공격 못한다라는 거. 그게 달러포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카페24에 붙이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뭘 붙일까요, 준호 매니저? 저는 그래도 약간 소라 AI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와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을 좀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파트너 사이기도 합니다. 메타랑 또 이제 구글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영상, 생성형 AI 쪽의 어떤 경쟁이 더욱더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먼저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뭐 구글의 비오 또 그리고 메타의 어떤 무비젠 같은 경우도 영상 AI 경쟁이 더욱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 소라 AI까지 10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시됐을 때도 그때도 약간 딥페이크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됐었었는데 이런 이제 법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이제 해소가 된 상태에서 유료로 좀 출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워터마크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파트너사이다 보니까 메타와 또 실적으로 이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파트너사라 관련해서 뭐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국내에서는 이 영상 AI, 생성형 AI 쪽에서도 사실 많이 뒤처졌잖아요. 뭐 전 세계 50위권 안에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못 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대표 기업들과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생성형 AI를 넘어서 영상 AI 쪽으로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주는 없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너사라든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의 어떤 좀 부침과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클라우드웍스가 그래도 최근에 관련해서 뭐 키네마스터와 클라우드웍스가 그래도 소라 AI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웍스를 붙이기를 해주셨는데 아예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간밤에 이게 아마 전 세계를 떠들썩할 것 같아요. 오픈 AI의 소라 동영상 생성형 AI인데 맞습니다. 이게 정식 출시가 됐고요. 가격은 아직은 이제 기존의 챗GPT 200달러 쓰는 사람한테는 무제한, 20달러짜리 쓰는 사람한테는 약간 한계를 두고 이제 내년에 과금 체계를 정한다라고 하는데 아, 이거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돈 버는 AI 아니야. 이게 시작이 되는 건데 오늘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럼 이게 우리나라로 타고 들어오려면 만약에 어떤 걸까? 지금 클라우드웍스도 워터마크 찍는 쪽이고 이게 이제 글을 쓰면은 바로바로 영상이 되니까 글 쪽에서 아마 음란물 쪽을 다 차단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겠고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클라우드웍스 준호님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 있는 게 SP소프트라는 기업도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주 보안 네트워크 그리고 SP소프트 또 관계에서 가비아도 요즘에 조금 잘 나가요. 같은 계열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소라 AI가 이제 공개가 됐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 영상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프로토콜을 딱 주면 일본의 뭐 도쿄 어디 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뭐 걸어가는데 뭐 그 영상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이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딱 제시를 하면 AI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동영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컨텐츠 시장이나 특히나 이제 모바일 광고 쪽 시장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 텍스트 싸움입니다. 그렇죠. 누가 글을 잘 쓰나. 그게 이제 AI가 다 영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 가서 촬영하고 뭐 이런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만 명확하게 제시가 좀 되면 원하는 영상물들을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 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게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또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스트소프트가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AI 더빙. 영상을 만들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더빙 자체가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동영상에. 그러니까 자막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빙 자체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오픈 AI의 이제 소라 AI가 굉장한 이제 저는 파급력을 이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은 클라우드웍스, SP소프트, 가비아,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트소프트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하나 이제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오픈 AI가 지금 트럼프 집권 2기의 황태자 일론 머스크하고 계속 지금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제 오픈 AI의 이런 이제 비즈니스 이게 유료화하지 않기로 처음에 창업을 했는데 이제 지금 뭐 유료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막 유료 사업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아주 적극적인 자기가 규제위원장이니까 아주 적극적인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좀 변수기 때문에 그 트럼프 집권 2기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뭐 그런 변수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소라. 이게 아직까지는 근데 영상의 최대 길이가 20초라고 해요, 최대. 그러니까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이 그 영상 길이가 한 일부, 한 쇼츠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진짜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카페24 같은 유튜브나 릴스나 쇼츠나 이런 데에서 광고 산업이 정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뭐 카페에 있어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히려 광고 쪽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고비가 뚝 떨어지겠죠. 제작비가 맞아요. 이거 몇 명이 한 명이 하면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그 릴스와 쇼츠를 통해서 음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직접 무슨 카세트 테이프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CD, CD. 카세트 테이프요. 근데 요즘에는 릴스나 쇼츠를 통해서 그 하이라이트 가장 킥 부분만 듣고 나서 다시 멜론이나 아니면 그 음악을 유튜브로 찾아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광고도 마찬가지로 20초 아니면 뭐 30초 안에 딱 자극적으로 그 영상이 제작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광고 시장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이제 제품과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제 판매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릴스나 쇼츠를 통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 영상의 어떤 이제 질과 그리고 또 이제 길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무비잼도 나오고 이제 맞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호 매니저는 역시 좀 뭐 딱 요 정도 광고에 도움이 되는 정도 좀 더 나아갈 부분은 없을까요? 이게 보안 쪽 뭐 이 정도까지. 보안 쪽. 사실 근데 보안은 사실 우리 첨단 산업의 모든 부분에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저는 보안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보안 쪽은 뭐 양자 컴퓨팅 쪽에도 붙어 있고 뭐 우주항공, 방산, 로봇, 스마트 팩토리 모든 부분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 탄력도면만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소라 AI 관련된 아까 테마 종목들 뭐 키네마스터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라우드웍스, 셀바스 AI 같은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이제 보안도 수혜를 받지만 주가로는 바로 반영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저도 AI의 마지막 끝판왕은 결국 이제 피날레는 보안이 좀 장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또 국내에서도 이제 생성형 AI 보안 쪽에 또 직접적인 또 수혜준 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은 좀 가장 마지막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랩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정치 테마주로 가가지고 저희가 언급을 일단 안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그 소라 보고 나서 창업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요. 앞으로는요, 그 텍스트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아, 여기가 대박을 치겠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논술학원 같은 것도 있듯이 이 AI 동영상으로 뭐 광고 만드는 그런 텍스트 버전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로 영화 만드는 것들. 그쪽에 누가 좀 선구자가 나와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이들한테. 그런 쪽은 어때?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때요? 코딩 교육을 우리나라 이제 시켰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올 때 막 코딩 교육을 이제 또 그 청소년들한테 또 의무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진짜 코딩을 AI가 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에 대한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또 산업화시키는 걸 고민하는 우리가 이제 정보고등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런 시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시도는 분명히 좀 의미가 있고 어쨌든 뭐 방금 우리 준호 매니저님도 얘기하시는 게 제가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 엄연히 따지면 뭐 이런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좀 근본적인 이제 고민이고 한계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자체 생성형 AI 제가 최근에 뭐 그 루시아 같은 이런 거 솔트룩스 막 이런 기업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했습니다만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자체 생성형 AI 지금 만들어서 상업화를 하고 있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이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딱 멈춰서 이게 이제 보안이라든지 양자 컴퓨팅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최대 수혜주로 오히려 끝까지 지금 살아남는 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 종목들이 정말 단기간에 뭐 수백 %씩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끝단에 가면 보안과 양자 컴퓨팅 이쪽 시장이 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주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좀 육성을 해야 되는 이제 분야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구글이 실제 양자 컴퓨팅 또 칩도 내놨더라고요. 이게 미국은 계속 결과물을 내놓고 있어서 좀 질투도 나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 우리 이제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것보다 AI한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잘 텍스트로 넘기는 요게 최고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라 테마 한번 봤고요. 오늘 또 어제는 뭐 그냥 다 두드려 맞아서 안 반영이 됐지만 중국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참지 않고 있고요. 엔비디아 걸고 넘어지고 있고 중국이 지금 통화 정책을 무려 14년 만에 긴축해서 완화로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경제경제학회에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중국 관련주 우리 두 분의 전문가한테 한 번씩 좀 픽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생활건강이
그냥 홀로 맞아요. 버텼잖아요. 네. 뭐 준호 매니저부터 할까요? 중국 관련주? 네. 일단 뭐 국내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중국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준율 인하에 있어서 가장 이제 직격탄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화장품이 가장 직관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그동안은 이제 미국향 중국 그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왜 이랬죠, 우리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의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약간의 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린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년에는 한중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도 계속 좀 방한 반중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중국향 매출이 좀 컸었던 화장품 기업들이 일단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사실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하면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300억 미만이나 500억 미만이고요. 내일 당장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이다 보니까 중국 기업주들보다는 오히려 화장품이 사실 우리 중국에 대한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정말 많이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VT가 사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는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뭐 미국 쪽의 어떤 수출 증가와 또 중국 쪽의 어떤 경기 부양책 뭐가 됐든 간에 결국 VT가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또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한국 화장품 제조도 민감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에 좀 적기도 하고요. 변동성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를 보려면 VT나 아니면 큰 이미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어떤 대기업 중심으로 중국향의 기업들 중심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사실 이제 지금은 한해전국이다 보니까 모든 이슈들이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쏠려버리고 웬만한 이슈들이 다 묻혀버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또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투심 자체가 조금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화장품 알 건 알아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화장품이 가장 직격탄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엔터라든지 또 그리고 게임 뭐 이쪽으로 K 문화 쪽으로는 K 문화는 뭐 막을 수가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K 문화 쪽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은 오히려 그쪽 안에서 또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14년 만에 통화 정책 완화입니다. 중국이 돈을 풀어서 중국 내수를 살린다고 하는데 준호 매니저가 향한 쪽은 아모레퍼시픽, LG생건, K뷰티 쪽에서 우리가 맨날 이거는 사면 안 된다 했던 중국향 많은 것들이 이제 오히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올라오고 있고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요 정도까지 범위를 한번 넓혀보도록 하고요. 영민 매니저, 중국의 경기 부양입니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셈법이 있어요. 중국이 이제 위안화 약세를 이제 의도적으로 좀 부추기면 사실은 중국 경기가 부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좀 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고민되는 건 또 역시나 환율이에요. 위안화 약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또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도 같이 약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제가 뭐 투기 수급이 이제 좀 붙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경제공작회의 끝나고 나서 통화 완화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이제 나오게 되면 어차피 이게 또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이 위안화 약세가 당장 이제 우리한테는 또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소일 수도 있다. 다만 지금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가 정권이 뭐 교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이제 분위기라면 결국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차기 이제 새로운 권력이 이제 수립이 좀 되는 그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겠다. 시나리오만 나오면. 그러니까 일정이 없는 게 주식시장에는 굉장한 악재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를 하신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구체적인 일정과 정권의 이제 안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돼야 시장이 이제 반등을 우리가 논할 수 있고 만약에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정권은 친중 성향이 좀 강했었고 이번 정권은 친일 성향이 조금 강했었고 그럼 또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면 또 친중 성향이 또 좀 강해지려나 약간 이런 기대도 시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대요. 기대. 그래서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딱 떠오르는 종목이 제로투세븐. 요것도 어찌 보면 궁중비책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또 인기를 좀 끌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차기 대권에 대한 이제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저출산 관련된 정책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은 저출산 또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잖아요. 유아용 이제 스킨케어 제품이라든지 유아용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요 기업은 시장이 이제 폭락하는 와중에도 또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정치인 인맥 테마를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유력 대권 후보들의 가장 명확한 이제 정책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저출산 정책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이면서도 또 중국항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 중에 제로 투 세븐 정도 한번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유아 아기들 이제 뭐 이렇게 그 오일 같은 거죠. 아토피를 예방하는 이제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국에서 좀 인기를 좀 끌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한알량 해제 이런 이제 분위기 타면 분명히 이제 소비 수혜주로 언급이 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로 투 세븐 뷰티로도 가지만은 저출산까지 같이 가는 이제 그런 테마를 영민 매니저도 우리 이번에 중국 관련주로 좀 꼽아봤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 보도록 할 텐데 힘들어도 오늘의 일발은 또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탄핵 정국도 못 막을 수 있는 게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강세 보였고 이제 대장주가 이제 대동 기어와 이제 대동 우리나라의 어떤 농슬라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제 그거에 어떤 상응하는 대항마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동기어가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TYM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고 51년도에 설립됐고요. 뭐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그리고 이항기를 제조하고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농기계 시장은 이제 대동과 그리고 LS 엠트론 그리고 TYM이 그 3사가 3대장이죠.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TYM의 어떤 매출 구조를 본다고 했을 때는 농기계가 한 91.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담배 필터가 한 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은 농기계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도 트랙터가 거의 주 매출이다. 근데 거의 그 매출의 대부분이 북미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한 70.8%고 국내 매출 비중이 한 29.2%인데 그 안에서 북미 수출 비중이 한 62%가 북미향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지금 북미 쪽에 그 공장을 증설을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년에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기업이고 최근에 지금 이제 뭐 농슬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대동도 그렇고 TIM도 그렇고 LSM트론도 사실 이제 자율주행화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화 하면서 오히려 3단계 대형 트랙터 자율주행 그 3단계 그 대형 트랙터는 올해부터 이제 국내외에 판매가 시작됐고 2026년까지 4단계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을 완료를 목적으로 R&D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 TIM입니다. 그래서 대동과 어떤 주가 상승 추이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좀 지목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 3대 곡창지대이잖아요. 그리고 곡물 수출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세계 5위권 국가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동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좀 공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데 TIM 같은 경우는 뒤에서 지원을 꾸준하게 했대요. 그래서 기부를 꾸준하게 지금 트랙터를 기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사실 이제 농업이 가장 이제 주니까 결국에 이제 TIM과 대동 같은 국내 농기계 업체들의 어떤 실질적인 수혜도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국방이라든지 에너지, 경제, 금융 그리고 이제 농업 부분에서 내부 복원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이제 주말 동안에 그 노트르담 파리의 대성당에서 그 재개관식에서 이번에 트럼프와 또 젤렌스키 마크론 대통령의 3자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종전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젤렌스키도 휴전이 아니라 지금 종전을 계속해서 지금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정말 종식시킨다고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TIM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우크라이나에 트랙터를 지원해 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의 또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매출도 올해 이제 북미 지역의 증설이 완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년부터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동과 함께 TIM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TIM 한번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가 향하는 종은 TYM입니다. 국내 농기계 3대장이 있죠. 대동, TYM, LSM트론. 네, 맞습니다. 파가 갈리는데 이제 저는 대동파입니다. 그런데 대동파요? 저도 사실 대동파인데 네, 대동파인데 어제 또 방송에서도 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TYM. 맞습니다. 주말에 트럼프 마크롱, 젤렌스키의 회동으로 거의 전쟁 끝날 것 같은 뉘앙스 높아졌고 최근에 또 불법 이민자들 쫓아낸다고 하는데
미국의 농장에 근로자가 없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거 또 트랙터를 수입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제 뭐 자, 자율 예. 주행을 넘어서 이제 자율 작업화로도 바뀌고 있는 사람이 시점이다 없으니까.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그런 없으니까. 부분에서도 우리 국내 농기계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할게요. 가격 전략은 일단은 어제 시간에가 시간에서 한 5% 정도 네. 상승 흐름이 놔두는데 워낙에 주가 변동치가 좀 크다 보니까 일단 매수를 걸어놓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4,1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3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49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지만 갭이 뜨면요. 뭐이 갭이 10% 이상 뜨면은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걸지만. 나올 때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수를 걸어놓고 한번 대응해 보고 아니면 시장에 오는 변동성이 있으면은 관련된 종목들도 당초만에 갭이 뜨고 그대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 이상 뜨면은 매수를 안 하는 전략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힘든 국면입니다만은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카페24 간밤에 있었던 소라 오픈 AI의 소라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한번 카페24 보도록 하겠고요. 주말 트럼프, 마크롱, 젤렌스키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는 TYM 그러나 이제 LSM 토론 뭐 또 대동까지 함께 농기계 쪽 재건주도 함께 보시라. 자, 오늘은 좀 진짜 좀 그래도 좀 K 증시 좀 버텨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